자, 말뿐이었던 휴전선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영향으로 인해 이전과도 같은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는 그런 홍구석유입니다. 그래도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갱신하기는 했네요. 지금 계속해서 전쟁 우려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죠. 제가 진짜 입 아프게 얘기를 했지만 이 중동 지역은 애초에 종교적인 특성 그리고 무장단체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고착화되기 아주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막 점입가용으로 들어가고 있죠, 실제로. 만약에 지금 전쟁을 막 미국이 막 바이든이 18일날, 오늘이네요. 막 이스라엘 방문하고 막 그런 노력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전쟁 관련 테마들이 엄청나게 미쳐 날뛸 텐데, 근데 이게 막상 이것만 잘 간다고 좋아하기에는 조금 거시기 한 게 사실 이 전쟁 테마 내에서 물량이 좀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버티고 있죠. 일단 또 이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새로 추가가 된 건데 이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한 건지 의도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상자가 이번 일로 500명이 넘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을 초래를 했느냐? 이슬람권의 전반적인 분노를 사고 있어요. 전쟁이 더 크게 불어날 건덕지가 하나 늘어난 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 지금 막 전쟁 낄까 말까 하는 이란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무장단체에서도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쟁 확산 우려가 더 커지면서 홍구석유는 그 유가 상승으로 인한 랠리를 보이고 있죠. 실제로 유가도 지금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이 홍구석의 랠리가 끝날 것처럼 보이고 있지도 않은데요. 근데 이제 이전처럼 막 미친 듯이 올라가진 않아서 또 하단이 튼튼하게 지지가 되는 그러한 상태가 생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4,000원 아니면 15,000원대 이 부분이 되면은 여기서 매수 압력이 강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도 이 시장의 어떤 종목들과도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아주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기술적 분석을 따지는 것도 웃기긴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재료 이전에 정보죠.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제 정세에 진짜 촉각을 곤두세우고 빠르게 대응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요즘 같은 장에는. 자, 그런 측면에서 일일이 뉴스 찾아보시면 한 발 늦게 대응하지 마시고 제가 급보들이나 이슈들을 매번 그때그때 정리해서 꾸준히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런 거 받아보시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구석의 주주분들께서는. 자,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화면 상단에 제 번호로 숫자 5 남기시고 그 이후에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 자, 일단 이 종목, 흥구석유는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매물대를 형성하기는 해도 언제 빠질지 모르는, 언제 이제 시장이 익숙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랑 중동 상황을 보면 절대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누구도 이게 전쟁이 완화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지지는 잘 나올 테지만 그만큼 이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지금은 종목 다변화로 인한 해칭이 지금 딱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타 종목으로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겠죠. 빠르게 치고 나와서 손실 안 보고 수익만 챙겨 나오고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지금 시장이 턴어라운드 되는 거는 맞기 때문에 자, 그런 단타 종목들에 대해 안내드리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쏠려서 그 시간대에 매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장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 당일 거래량 있는 종목들, 그것들 중에 올라갈 거 찾는데 혈안이 셀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혼자 이것저것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놓치는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 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시동 걸고 올라가는 종목 놓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일일이 이슈 테마 정리하고 종목 찾아 고생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해 놓은 부각될 이슈들과 추천 종목들을 미리 장전에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단체 문자로 다 쏴드리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걸을 거 거르고 코멘트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바쁜 아침에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시간 단축하시고 성투하자고요. 그리고 8월 9일 날 제가 시초가로 추천드린 인벤티지랩
비록 약간의 갭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매수 물량 꾸준히 쌓여주고 결국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또한 이 중해제약도 차익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의 물량은 지켜지고 한 번의 개미 털기 이후 다시 올려주어서 넉넉한 수익 구간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단기성 종목들 매일 아침 장 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전 요구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저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계좌 증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투자할 예수금이 없고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엑기스 정보들, 종목들로 감을 미리 찾아놓게 되면은 나중에 제대로 시작할 때 기복이 없는 순탄한 주식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안내해드리는 거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고 수익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체 시장 파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소비 지표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죠. 그 여파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갔고 또 그에 대한 여파로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약세가 나오면서 미증시가 되게 갈피를 잡기 어려운 방향성으로 나아갔어요. 뭐 은행주의 실적은 꽤나 괜찮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더 방향성을 잡기 힘든 그러한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국내 증시에도 이 상하방 요인들이 좀 복잡하게 혼재되면서 주가 흐름이 어지럽게 펼쳐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요소들을 따져보면은 중동 전쟁 불안 이게 있는데 이게 완화가 됐다가 심화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뉴스 따라가지고. 그래서 막 석유주들 테마 쪽으로 다시 돈이 쏠렸다가 빠져나오고 이게 막 반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AI 이거를 추가적으로 통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였죠. 지금 마이너스 4% 정도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그래서 이것도 지금 AI나 반도체 이쪽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해소가 될 거기는 하지만 당장은 이런 식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또 이렇게 복잡한 와중에 뭐가 있다? 이제 곧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근데 이게 또 기대 심리가 또 상당합니다.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실물 경기 지표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덕분에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진정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뭐 상하방 압력 이게 증시를 내리고 올리는 힘이 되게 지금 다양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을 보이고 보합권으로 흘러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일단 이 가격상에서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우리나라의 실적, 수출 이런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이게 좀 좋아지고 있어요. 양호해지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왜냐면은 악재는 익숙해지기 마련이니까. 또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코스피의 전년 대비 YY 12개월 영업이익 이게 8월 달에 마이너스 5 정도였고 5% 정도였고 그리고 9월 달에가 플러스 2.5 그리고 이번에 10월이 플러스 11입니다. 엄청 빠른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코스피의 이익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는 한국 수출 이것도 빠르게 회복되는 중. 또 미국의 ISM 제조업 이 신규 주문 이 지표도 8월 달에 마이너스 7에서 9월 달에 플러스 4%로 뭐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3분기 실적 시즌이 진짜 기대 심리로 간다는 게 다 그런 것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뭐 중립 이렇게 막 혼조세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상승세로 갈 거예요. 이 때가 된다면은 도래한다면은. 그래서 뭐 증시 가격 모멘텀 지금 좀 못 올라간다고 뭐 일일비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갈지 못 갈지가 아니라 시간 문제, 언제 갈지, 언제 회복할지로 상정을 하는 게 적절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증시 바닥이라는 거죠. 상대적인 바닥이겠지만 여기 보면 이 낙폭을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더디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 구간에서 막 전쟁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증시가 더디게 흘러가는 만큼 이제 회복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건데 제가 시간 문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에 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유 기간을 좀 널널하게 3에서 한 10거래일 정도 잡아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종목들이 뭐가 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행히 제가 그런 종목들 다 추려서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잠깐 집중하셔서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진행해서 무료 이벤트 히든 종목을 구독자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주도 테마들 중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주 받아보시는데 단돈 1원도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전달드리고 있으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문자 주셔서 미리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는 재료가 뭐 하나 떴다 하면은 동네 축구 마냥 우르르 몰려가는 시기죠. 돈의 이동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야 자금 상황도 넉넉하고 여러 상품으로 해칭을 해놓으니까 물려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들은 시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몰빵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한 번 물리면 평균적으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매우 뼈아픈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 중 확률 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익절가, 손절가 철저히 지켜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우상향시켜야 되는 거죠. 빠르게 자금이 섹터별로 순환하는 지금 이 시기에는 세력들의 자금 추적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면 정기적이고 높은 빈도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유의미한 지표들에 걸러진 종목들 중 재료상으로 추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8월 23일 오전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린 엑스게이트는 양자 컴퓨터 테마의 재주목 이전에 빠르게 시초가로 진입해서 하루 홀딩 후 대략적으로 50%에서 60%가량의 자율 익절을 실시하였고 비중 또한 적지 않게 설정하였기에 높은 수익 실현이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보다 잠시 더 전인 8월 21일 또한 인산가의 단기 모멘텀을 주목해 40% 정도의 익절을 성사시켰고요. 해당 종목 또한 확신이 있었기에 비중을 높게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이탈 시에도 추가 대응점이나 손절점을 칼같이 관리가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은 매우 크게, 손실은 매우 작게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계좌의 우상향을 목표하고 있고 실제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괜히 혼자 머리 싸매면서 올라갈 종목 찾아내느냐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선반영이 될 대로 돼버린 재료 가지고 뒤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강제로 가치 투자, 기도 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검증해 놓은 종목들로 흐름 찾으시면서 계좌의 회복 혹은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제가 엄선한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금전 요구 없고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 주세요. 자, 수익이 나는 매매 방식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히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수익이 거기서 거기다. 계좌에 발전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 있으시죠? 내가 주식 좀 배워서 단타 승률이 8할 정도 되는데 대체 왜 내 계좌 자릿수는 늘어날 생각을 안 할까? 하고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감이 좋으신 초단타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10번 들어가시면 9번 정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세요. 문제는 뭐냐? 보통 그런 식으로 단기간 내 승률이 높으신 분들은 한번 물리면 이전 수익금을 죄다 반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률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이 자만심에 가득 차게 돼요. 사람 심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10번 들어가서 9번 수익을 보는 사람인데 이까지 주식 투자? 쉽지. 내가 시간만 더 빡세게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 내 본업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인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승률이 높으니까 잃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짜 주식장에서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를 맛보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발하기 이전 주도 테마가 되기 이전에 저렴한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목표가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로봇, 2차 전지 등의 주도주들은 연초 대비 대체 몇 %나 올라갔나요? 에코프로는 1500%까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00% 가까이.
하나의 큰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주거나 심지어는 레버리지까지 활용해서 그걸 끝까지 먹는 방식을 실현시키는 방식만이 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계좌 증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 제 구독자님들은 로봇과 2차 전지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올 초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AI 테마 중 셀바스 AI를 작년 말에 초저점에 진입해서 600%가량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자금을 전부 빨아들일 다음 주도 테마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중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이미 이전에 시장에서 한번 각광받은 적이 있었던 테마이기도 하고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방향타를 어느 정도 틀어놓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섹터 전반적인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 기업 대부분은 해외 수주로 꾸준히 견조한 매출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고 매출 기반이 국내보다는 해외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현재 미국 측에서 이미 다 끝난 긴축 재료로 막바지 시장 압박을 가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서 아주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축이 완전히 완화되고 이제 다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자금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이전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을 엄청난 자금으로 밀어붙였듯이 친환경 에너지에 관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IRA 법안이 초기 2차전지 섹터에 강력한 모멘텀을 불어넣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2차전지 그 이상의 상승폭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차트는 재생에너지 섹터 내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미 장기간 조정의 구간들은 다 지나쳤고 슬슬 저점에서 세력들이 시간을 두고 매집하는 것이 포착되는데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상승 랠리를 가져가기에 충분한 시작 조건을 갖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찝어줘도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 시장 노이즈, 약간의 수익으로 인한 흔들림, 그 때문에 못 잡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도중에 팔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게 다 증권사 수수료, 증권사나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등 좋을 일 없는 행동인 만큼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제가 멘탈 케어까지 해드리니까요. 다음 예비 주도 섹터 받아보시고 그 뒤에 관리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문자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